의료사고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의료사고 사건 소송을 걸어서 서민들이 소송에 승소를 한 게 5년 동안 1점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 해요. 100명당 평균 1명꼴밖에 안 되는 거죠. 의료사고 소송만 유일하게 그렇다고 합니다. 과실 입증 책임을 우리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의학 지식이 적은 피해자가 정황 근거만 가지고 논리를 펼칠 때 법원에서는 얼마나 그것을 입증 자료로 받아들여 줄까요?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의료사건, 사고 사망 사건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고 권대인님 사건. 엊그제 교수님께서 닥터 벤데타 교수님께서 공판에 다녀오셨거든요. 어느 정도 좋은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별이라는 아이라고 얘기할게요. 이거는 가명을 쓰려고 제가 이렇게 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첫 번째 이야기부터 다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권대인님의 지난번에 읽어드렸는데 권대인님 어머니께서 블로그에 쓰신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아들 고 권대인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래 턱이 나와 친구들한테 놀림과 왕따를 당해 턱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군 제대를 마치고 대학 3학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안면 윤곽 수술을 받기로 결심을 하고 공부와 대외 활동을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돈을 모았습니다. 고 권대인은 인터넷 검색을 아주 많이 하였고 그중 14년 무사고 자부심 병원 그 내 모든 수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장머머 대표 원장, 턱 전문병원 닥터 군단 출연 등은 광고를 보고 신사역 인근의 지읒 성형외과를 선택하였습니다. 지읒 성형외과 장모 원장은 수술 전 찾아온 고 권대희에게 14년 무사고가 맞고 원장이 직접 모든 수술을 한다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이를 믿고 수술대에 누운 고 권대희 수술을 끝까지 하지 않았고 수술 중 과다출혈만 발생시키고 피도 멈추지 않고 있는 고 권대희를 신입 의사에게 맡기고 나갔습니다. 원장에 이어 수술을 이어받은 신입 의사와 마취 의사도 옆 수술실에서 다른 환자 2명을 동시 수술 중이라 수술실을 또 비웠습니다. 이 동안 고 권대인은 3,500cc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습니다. 저는 자식이 죽었지만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이 담긴 수술실 CCTV를 보는 것이 무섭고 두려워 법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 세 차례나 장 원장을 만났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유가족한테 대학병원을 같이 소송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감옥에 갈 일 있으면 가겠다 라고 하면서까지 법으로 가길 원하여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수술 중 3,500cc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계속 나는 고 권대희를 간호조무사한테 홀로 지혈할 수 있도록 지시한 의사 장모 씨와 신모모 씨가 무료행위 교사 방조 혐의로 의사 지시에 따라 직접 수술실에서 지혈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전모모 씨와 류모모 씨를 무면 의료행위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재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그것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하였는데 몇 번이나 기각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마지막 공판이 있었어요. 피해자 진술하는 공판이 있었고 이 탄원서도 재정 신청한 건에 대해서 탄원서도 있어가지고 재판장님께 탄원서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거를 이제 닥터 벤데타님 교수님, 김선웅 교수님께서도 도와주시고 신인 닥터 벤데타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 권대희님이 3,500cc 그 출혈량이 있었으면은 이미 수술 도중에 저혈량성 쇼크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쇼크란 불충분한 혈액순환으로 인해서 혈액이 조직 내로 적절히 확산되지 못하여 세포의 신진대사 부전이 초래되었을 때 일어나는 생리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가 된 것을 말하는데요. 저혈량 쇼크 출혈량에 따른 등급은 매우 다르다고 해요. 50에서 500ml일 때는 빈맥이나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체온 감소, 소변량 감소 등이 일어나며 500에서 2000ml가 빠져나가게 되면 비노흡, 빠른 호흡이죠. 체인톡스 호흡이라고 임종 직전의 호흡과 거의 비슷한 경우거든요. 그렇게 비노흡과 빈맥, 저혈압, 창백하고 차고 축축한 피부가 계속돼요. 근데 이 권대희님 같은 경우는 3,500cc가 3분의 1 정도 소실이 아니라 이건 3분의 2 정도 소실이 된 거예요. 2000ml 이상 빠져나가면 맥박 소실로 진행되는 빈맥, 빠른 맥박, 감각이 둔화되고 무반응의 무뉴가 계속돼요. 그런데 이런 그 저혈량성 쇼크, 그러니까 수술 도중에 일어난 그 쇼크 상태이고, 그리고 분명히 이거는 혈압과 심박출량이 감소했다는 건데, 그 호흡 곤란이 오고 상태가 완전히 안 좋고 출혈이 3,500cc가 빠져나갔으면 최대치예요. 48kg 여자의
8kg 나가는 정도 여자의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간 것과 같은데, 이거를 지혈하면서 지혈을 하라고 맡기고 나간 집도은아, 지혈하라고 했는데 핸드폰질하고 뭐 핸드폰으로 만지작거리고, 그리고 환자는 앞에 있는데 수술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을 붙이고 있었어요. 거울을 보면서. 그거는 정말 무면허 의료 행위를 떠나서 자기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건은 조주빈 사건, 그런 사건들 때문에 많이 묻혀있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건이고, 뉴스에 나와서도 잠깐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명을 쓸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은 따로 있으나 초등학생입니다. 따로 있으나 병원 측에서 부모님을 협박하다시피 뭐 허위사실 유포죄로, 뭐 명예훼손죄로 뭐 신고하겠다, 고소하겠다, 자기네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가명을 써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알 수 있겠죠. 보고 피해자 부모님은 알 수 있을 거예요. 피해자 부모님은 아셔도 되니까. 그러나 저는 정확한 사고 전달을 하고 싶지만, 정확한 사고 전달을 하더라도 본명이 드러나면 괜한 저 때문에 그 하늘로 간 그 초등학생 의료사고 사망으로 하늘로 간 학생에게 누가 될까 봐서 가명을 쓰겠습니다. 가명은 별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별이는 한 경기도 근처 뭐뭐 광역시 땡땡 광역시 땡땡 종합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20년 2월 19일 한 도시의 땡땡땡 종합병원에서 초등학생 아이 한 명이 장염 증상으로 입원했다가 그날 오후에 갑작스런 심정지로 당일에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이 핵심은 입원 당시 해당 소아과 의사는 장염 증상 외에 다른 질환을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머니나 아버지는 병원 가기 전에 동네 소아과를 가서, 동네 소아과에 가니까 동네 소아과에서는 증상이 심하니 입원 치료를 하면서 지켜보자, 다른 질환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소견서를 써주셔서, 이 부모님은, 별이의 부모님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땡땡 광역시 땡땡 종합병원에서 가서 진료를 받고 소견서를 들고 그 종합병원에 갑니다. 타질환 가능성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는데, 소견서를 가지고 갔는데 그 종합병원에서는 타질환 가능성 여부는 생각하지도 않고 검사 진행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날에 의사의 행적을 보면 증상이 그 아이의 별이의 증상이 악화됐을 오후 5시경에서 6시경까지 담당 의사는 오전 진료 후에 퇴근을 한 후 연락조차 되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대처해주지 않았고 연락이 아예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랑 아버지는 근무시 간호사들에게도 여러 번 증상이, 우리 별이가 증상이 악화되고 있다,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몇 번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처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 별다른 처치 없고 나서 아이는 급심정지로 슈퍼가 와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 그 병원에서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후에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사고 이후에는 병원 측 행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이후에 아이 장례 후 사망 원인을 알기 위해서 뭐라도 단 한마디라도 병원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사건의 원인이 뭔지, 우리 아이가 왜 죽었는지 사망 원인을 알기 위해서 내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병원 측은 행태가 너무 묘연해요. 너무 아이러니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업무부장의 고압적인 태도, 그리고 병원장의 무책임한 답변, 그리고 돌아오는 건 간단한 설명조차 안 해줬다고 합니다. 담당 간호사 및 응급실 당직 그 누구도 면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로 간 아이의 부모님과 아무런 그 면접이 안 대면된 설명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업무부장과 말하라는 그런 무책임한 말뿐이 안 했다고 해요. 유가족의 피해 사실의 입증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힘든데, 그거를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부모나 피해자의 유가족이 하도록 피해 사실을 입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라에서는. 근데 전문가가 아닌 저희가 실질적으로 입증을 해서 법원에 섰을 때 얼마나 그 효력이 발생을 할지, 아무런 의학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상황 정황만 가지고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이 아버지의 청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 또한 저랑 의견이 거의 같은 의견인데, 청원 내용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 혹은 의료과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인과관계성, 아이가 사망하기 전까지 이 병원에서의 했던 처치 관련이나 의무 기록에 관해서 인과관계성까지 밝히는 의료사고 전담부서를 따로 만들어달라는 청원입니다.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거고요.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법 개정, 어떤 외압도 없는, 외력에서 압력을 넣거나 외력에서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수사 없이
투명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추가로 민소리의 청원을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병원 측에서 병원사나 병원사 측 변호사나 검사는 물론 병원 원장 및 집도의와 연결고리가 절대 없는 일반 변호사와 다른 국선 변호사나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닥터 벤데타님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대통령님이 알아서 나서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말씀드렸던 거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아버지께서 직접 글을 쓰신 것과 제가 쓴 글을 합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면 대부분이 아버님께서 블로그에 올리신 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2020년 2월 19일 인천 서구의 땡땡땡 종합병원에 장염 증상으로 입원했다가 갑작스런 심정지로 당일 사망한 초등학생의 아버지입니다. 입원 당시 해당 병원 소아과 의사는 장염 증상 외에 다른 질환은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소아과 의사 증상이 심하니 입원 치료를 하며 다른 질환에 관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여 소견서를 써주셨는데도 해당 병원 소아과 의사는 타 질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화가 납니다. 증상이 확연히 나빠졌던 오후 5시경부터 심정지가 왔던 오후 6시경까지 담당 소아과 의사는 오전 진료 후 퇴근했을 뿐더러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근무했던 간호사들에게도 여러 차례 증상이 좋지 않음을 이야기했으나 별다른 처치가 없었습니다. 당시 빠른 처치가 이루어지고 전원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아이는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장례를 치르고 사인에 대해 병원 측에 설명을 들어보고자 내원했습니다. 원장 부장의 고압적인 태도와 병원장의 무책임한 답변, 그 병원에서 한 명뿐인 소아과 의사의 휴진 등은 가족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떠나 병원에서 갑자기 심정지가 왔으면 왜 그랬을지 추측하고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주치의 담당 간호사, 응급실 당직 그 누구도 만날 수 없었으며 업무부장과 말해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업무부장은 당시 진료했던 의료인이 아닙니다. 그쵸? 업무부장은 병원의 일반적인 사무적인 일을 할 뿐입니다.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란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전문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타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의료 과실 혹은 의료 사고가 일어나면 의료 집단에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고 왜 자신들이 정말 최선의 진료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지식이 전무한 사람에게 의료사고 인과관계를 밝히라는 것은 마치 옹알이하는 아이에게 제대로 된 문장을 이야기해보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해 유가족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라고 하는 일 자체를 멈춰주십시오.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아픔을 견디기도 힘들고 벅찹니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인과관계까지 유가족이 밝혀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잔인한 일입니다. 현재 국가수에서는 사망 원인에 대해서 말만 할 뿐이지 사망하기까지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청원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의료사고 혹은 의료과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따로 만들어주시길 바라는 것뿐입니다. 국가에서 이에 대한 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혹도 없는 투명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아버지의 간절한 청원글이었습니다. 이게 국민청원 게시판에 나와 있기도 하고 블로그나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닥터 벤데타님의 그 업로드 영상을 보시면 이 지금 말한 별이의 사건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뻔했던 묻힌 사건이었는데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2020년 2월 19일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뉴스에는 나와봤자 1분 정도만 간단하게 정말 1분 37초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거 블로그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초등학생 장염 증상으로 입원하여 사망한 사건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버님 블로그와 제 블로그와 여러 가지 블로그가 나와요. 그거 블로그 보시고 유튜브 따라 들어오시면 되세요. 그리고 청원글도 그 링크에 저의 블로그에 링크 하나 올라와 있는데 그걸 보시고 청원 링크 따라 들어오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청원 BJ 민소리였습니다. 제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의료 사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쇼크가 오면은 응급처치를 빨리 해가지고 지혈을 하고 수혈을 했어야 되는데 수혈 하나 해주지 않고 심정지가 왔는데도 심폐소생술 하나 없이 아무런 대처 없이 엄마 앞에서 아이가 죽어가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엄마가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이 무책임하게 가만히 어떠한 대처도 안 해줬다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 잘못이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의료사고가 많이 나는데도 돈 많고 권력 좀 있고 정부와 좀 알고 나라 법관들하고 좀 아는 의사들 몇몇 분들 때문에 선량한 의사분들까지 정말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